네, 이번 시간에는 정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네. 이제 편관은 뭐냐면 그 외적으로 이제 많이 힘들다라면 정관은 갇혀 있는 모양이죠. 갇혀 있다. 그래서 그 내근과 같아요. 내근. 그래서 약간은 이제 갇혀 있는 성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정관이라는 것은 이제 관성이라는 것은 원래 환경, 그러니까 환경 위주로 살아야죠. 위주로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밖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통해서 사회생활을 해야 돼요. 사회생활. 그리고 약간 이제 공직성 성향이 많아요. 공직성. 그래서 변화되어서 환경의 변화에 막 맞추는 것보다는 조금 능동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적을 많이 추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안정적 직장. 그래서 그 정관이 무엇을 만나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번에 이제 그 지금 갇혀 있는 모양과 또는 뭐냐면 환경 위주로 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정관이 무엇을 만나냐에 따라서 틀린 거예요. 정관은 겁재를 극하죠. 겁재를 극한다. 그리고 정관은 정인을 생할 수 있어요. 정인을 생한다.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관이 정인을 생하냐 또는 뭐냐면 겁재를 제어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리 해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를 볼 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사주 예를 하나 들어보면 경호, 경인, 기해, 갑술, 여자. 대운을 적어보면은 거꾸로 가니까 역행을 하죠. 역행. 여기가 양간이니까 기축, 무자, 정해, 경술, 분류, 갑신 해가지고 겨울로 가고, 가을로 갔어요. 해자축은 겨울, 신유술은 가을. 수, 금이죠. 금수대운으로 간 거죠. 그리고 이제 천간은 이제 목화, 토 대운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사주를 이렇게 보니까 정관이 여기 있어요. 정관.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그 사주를 해석할 때 관성이 천간에 있으면 좋다. 또는 뭐 깃발이니 뭐 이렇게 이제 이름이 명예가 드높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이제 그것은 이제 글자로만 해석하는 방법이고, 격이나 이런 데 맞춰서 보고 운이 순행하는지 역행하는지 따져야 돼요. 그래서 정관은 겁재를 극하고, 그리고 정인을 생할 수도 있고 편인을 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정관이 정인을 생한 건 관인상생이라고 해요. 관인상생. 그리고 편인을 생할 수 있어요. 편인이 정관은. 이것도 관인상생이긴 한데, 정관은 편인을 만나면 이제 관이 설기된다. 관이 설되다. 기가 빠진다고 그래요. 편인을 만나면. 그래서 대개 이제 그 정관이 있는데 그 뭐 공무원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편인이 있으면 공무원이 잘 안 되죠. 그리고
직장에 나가면은 이제 편의는 관을 설하기 때문에 직장에 좋은 직장에 잘 못 다니죠. 작은 직장이나 소규모 뭐 이런 직장을 이제 다닐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 이제 무엇을 하냐면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이렇게 있으면 정관격이에요. 격은 정관격이죠. 그리고 정인이 있죠. 관인상생에서 원래 이제 상관을 폐인한 거냐 이제 이런 걸 보는 거거든요. 근데 보는 건데 이게 그 역행하고 순행 글자상으로는 뭐 학문의 수장이고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네. 그래서 그 사주를 해석을 하면 이게 이제 격국이 안 맞는다 막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행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음양오행을 넣지 않고는 격이나 육신 인간관계에 넣으면 이게 잘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제 사주를 해석할 때 신산이나 포태로 지지로만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나타나게 돼서 명리를 벗어난 이제 이상한 명리들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주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일단 정관인데 정관이 있다. 정관이 그 무엇을 하냐면 이 관성을 이제 정인을 생하느냐 안 생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춘하절로 가면 이 병화가 나무를 키운다 그랬죠. 이거는 뭐냐면 말로 한다 그랬죠. 말. 이게 뭐냐면 나무가 지금 1월달 추운 계절에 태어났어요. 너무너무 추워요. 환경이 너무너무 추운데 그 나무가 아무 때나 크는 게 아니고 영상 12도 이상 13도 정도 돼야 돼요. 12, 13, 뭐 14도 정도 돼야 나무가 물을 먹어요. 나무가 물을 먹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수생목이라는 거예요. 수생목이죠. 수생목. 이게 초급자일 때는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수생목이냐 이거예요. 이 나무가 크냐 뭘로? 태양이 나무를 키우면 관인상생이라는 거예요. 관인. 그러면 사주가 끝내주죠. 상관까지 봤으니까 좋은 사주인데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주 해석이 어렵다 하고 자꾸 하는 거죠. 그래서 정관이 있다. 정관이 있고 정인이 있어서 건 모양은 관인상생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관이 이제 편인을 보면은 설이 된다. 이제 이렇게 기초 때 외워 놓으셔야 돼. 그래서 정관은 편인을 보면은 설이 된다. 근데 그 편인은 그 편관을 설하지는 않아요. 설하지는 않는데 편이 너무 왕하면 관설이 될 수 있죠. 관의 기가 빠지는 것을 설이라고 하는데 정관은 편인을 만나면 기운이 설기돼서 빠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상생상극을 자꾸 사주를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관은 정인을 생해야 돼요. 생해야 한다. 생하면 관인상생이라고 한다. 정관이 정인을 생하지 못하면 상관 견관이 일어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명리할 때 이게 눈에 안 보여가지고 이제 글자상으로 이렇게 오면 공무원이십니까? 막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아이고 직업적으로 직장도 크고 잘 나가시겠네. 깃발도 높아가지고 좋으시겠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사주는. 그래서 이 사주는 뭐냐면 관이 드러나서 정관격이고 정인을 봤어요. 그리고 상관이 뿌리가 술 중에 약각에 있고 이제 겁재원령에다가 근을 내렸죠. 일간이 이렇게 겁재원령에 내렸다. 겁재원령은 아니지만 겁재에 근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이 겁재에다 뿌리 내는 사람이 있고 비견에다가 내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겁재에다 내리면은 겁재는 뭐냐면 경쟁 환경이 다변하거나 경쟁률이 높은 곳에다가 뿌리를 박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자체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초급 때는. 그래서 글자에 너무 집착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입문 시간에는 이제 글자적인 걸 배우고 나서 음양오행 입문이라는 것을 다음에 나올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환경이 이건 기구, 이건 뭐 예를 들어서 가치가 있고 그 흐리기 판단을 해가지고 사주 해석법이 있거든요. 그거를 하려면 기초적으로 음양부터 이게 한난조소를 쫙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정관인데 이 관목이 병화를 생하냐. 그러니까 병화가 태양은 안 커져요. 지구에서 목생화한다. 근데 일단 지구상에서 불은 커지겠죠. 이렇게 불은 확 커지는데 자연적으로 봤을 때는 나무가 태양은 크기가 커지는 게 아니에요. 나무 불 떼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걸 태양으로 말하는 건지 뭐 어떤 불로 말해. 이건 불이 아니에요. 이건 그 가정에서 보면 난방과 같아요. 난방과 같다. 병화는 따뜻하게는 난방. 그래서 이제 어떤 기술자가 있는데 제가 그 뭐냐면 무슨 이제 보일러 같은 거 사업해도 됩니까? 그럼 따뜻하게 하는 거니까 난방 할 수 있다. 그리고 말이나 상담 뭐 이런 쪽으로 병화를 활용하게 된 거예요. 병화가 없으면 환경에서 인묘진 사움이 올 때 이 병화 작용이 일어나요. 원국에 없는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사주는 정관, 정인이 있어서 겉모양은 관입니다. 그러면 이 관목이 목생활을 한 거냐에 따라서 이게 관인상생이 되냐 안 되냐를 보는 거예요. 좀 어렵죠. 그러면 이게 근데 인 해가지고 묘, 진, 사, 오미 가면 태양이 병화가 있는 공간으로 가는 거예요. 시간상으로 가는 건데 이 사주는 여자니까 뒤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나무를 키울 일이 없죠. 근데 눈치채신 분들은 알 거예요. 나무를 키우지 않는다. 가을에 나무가 큽니까? 안 큰다 이거예요. 잘라야죠. 겨울에는 휴면 상태에 들은 거예요. 휴수사 해갖고 왕상유사 그렇게 보셔야 돼요. 겨울은 나무가 안 큰다 간단하게. 그래서 병화가 나무를 안 키운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관인상생을 쓰지는 못한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냐? 이제 직장 생활은 어렵다. 그러니까 관인 이것은 직장이죠. 직장 생활이고 명령을 받아서 관의 임무를 받아가지고 인성이 임무 처리를 하는 거예요. 정인이 있어야 정관을 지킨다. 그리고 정관이 있어도 정인이 없으면 그 정관은 반드시 바로 죽게 돼 있어요. 병화가 없으면 경금이 가서 간목을 탁 치는 거예요. 그럼 정관이 날라갔죠. 못 치게 화가 뭐냐면 견제를 해주기 때문에 상관 성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원래는 관인상생에서 상관을 폐인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 좋게 해석할 수는 있다고 막 자꾸 하다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역행을 해가지고 이 나무를 안 키우고 이 경금이 나서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금생수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생제로 산다. 그래서 장사하십니다. 장사 쪽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지난 상담한 지가 조금 오래돼가지고 뭘 하시냐면 식당을 하세요. 식당을 하시는데 이제 요게 이제 상관생제해갖고 식당을 해요. 식당을 하시고
그 뭐 유통사업 같은 거 이런 거 뭐 되냐 그런 거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그 뭐냐면 이분이 예를 들어서 이런 사주가 있다 그러면 그 지금 상관운이 오면 상관경금이 오면 네, 요거를 탁 쳐내죠. 베어버리고 재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 이거는 남편이잖아요. 간목은 남편이죠. 그러니까 2010년에 나무를 싹 베어내는 거예요. 그럼 2010년이면 부분이 멀어지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록을 해놓은 걸 보니까 일단 그 뭐 식당이라고 적혀 있네요. 식당. 그래서 그 뭐냐면 이렇게 이제 금왕절이죠. 병호생이니까 역시 시운 하나 이제 50대 이제 접어들었으니까 이제 그 상관들이 이렇게 근을 이제 뿌리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상관 생재의 기운이 더 강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보 때는 그 상관 이사주는 상관 생재죠.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상관 생재. 상관 생재 해가지고 장사를 하는 건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장사. 그 나중에 이게 장사에서 돈 버냐 안 버냐 이렇게 보는 방법이 있어요. 전문적으로. 그러면 이제 관인부터 이제 다시 해보죠. 정관이 정인을 생한다. 생하지 못하면 상관 견관인을 그래서 정관을 없애버린다. 생하냐 안 생하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성이 천간에 있으니까 유명한 회사 다니시네요. 공무원이네 이런 소리 하면 큰일 난다. 그래서 이 사주는 뭐냐면 지금 나무를 안 키운다 했으니까 정관이 정인을 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상관이 견관을 시켜버려서 잘라버리는 거예요. 잘라갖고 나무를 해수 시장에 갔다가 팔으니까 장사를 하러 가신 거예요. 원래 이제 학교에 가서 총장님 되실 분께서 식당으로 갔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한이 있는 거예요. 한도 있다. 원래 이제 이 노래 경금은 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거는 음양오의 기간에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거고 지금은 이 정도 초보자의 입장에서는 정관, 정인이 있는데 계절이 앞으로 가면 관인상생이 되고 뒤로 가니까 나무를 잘라서 상관 생재로 사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아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정관은 겁재를 극하죠. 정관은 겁재를 극해요. 정관은 겁재를 극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임수일간이 있다고 쳐봅시다. 임수일간. 그러니까 괴수가 있고 그러면 겁재가 있는 거예요. 겁재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원래는 여기 이제 기토가 있다고 치죠. 이거는 정관은 기토를 극할 수 있고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건 이제 기토로 임수를 기토로 막을 수 없거든요. 겨울에는 그냥 할 수 있는데 여름 되면 홍수 나서 안 된다고 그래요. 일단은 이제 글자상으로 해보죠. 기토는 정관은 이게 정관이죠. 정관은 겁재를 극한다. 일간이 여기니까 이게 겁재죠. 정관은 겁재를 극해요. 정관은 겁재를 극해가지고 만약에 어디에 사화가 있다고 쳐봐요. 사화. 그럼 이건 재죠. 재성. 정재. 사주를 임의로 지금 만드는 중에 임의로 만드는데 원래 이 수는 재성을 보면 쟁제를 한다고 해서 쟁제. 재성을 놓고 다툰다.
근데 기토가 가서 이것을 견제를 한 거예요. 견제를 하면은 재생관을 해주십시오 하고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어렵죠. 그러니까 정관은 겁재를 제해서 재생관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근데 후원력을 얻기, 이걸 이제 도와주는 걸 후원자라고 그러죠. 후원자. 남자라면 여자가 도와주는 거죠. 재생관. 뭐 재생관이 용어들이 많아요. 재생관. 뭐 여자 남편 시공한다, 회의 참석해야 된다, 인기가 많다, 영향을 넓힌다, 이제 이런 말들을 이제 통변 시간에 이제 배울 거예요. 통변.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언제 점 보는 거 가르쳐 주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주 뭐 5강도 안 들으면 기대 심리라는 게 있어요. 언제 점 보는 거 알려주는 거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겁재를 극하는 이유는 정관이 겁재를 극한다고만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건 재생관을 해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제 예우시라는 거예요. 정관이 정인을 생한 것은 상관 경관을 받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서 정관이 있어요. 우토가 있는데 이렇게 사주가 있다고 쳐보죠. 자, 지금 사주를 보니까 이것이 뭐예요? 정관이죠? 정관. 명리를 하려면은 이게 이제 생극이 하나를 극하고 생하는 거는 쉬워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2개, 3개, 5개, 6개씩 막 늘어나요. 그래갖고 머리가 막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애울 때 정관은 뭘 극해요? 비견이나 겁재가 있으면 극하죠. 정관이. 근데 이사주에서는 상관이 있어요. 상관. 수생모의 상관이 정관을 극해요. 이렇게 극하죠. 그러면 정인이 가서 상관을 다시 극하면 무엇을 구했냐? 정관을 구한 거예요. 정관. 이거를 이제 운 따라서 이제 해석하는 건데, 일단 뭐냐면 정관이 정인을 생한다. 토생금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상관이 갑무토를 이렇게 극한 걸 얘 둘이는 상관경관이죠. 상관경관이라는 용어를 쓴 거예요. 그러면 그 정관을 상관이 가서 경관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상관경관이 정관이 정인을 생했는데 상관경관이 일어나는 게 있고 안 일어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토생금이 되면 관인상생이 되면 상관경관이 안 일어납니다. 안 일어난다. 토생금이 만약에 어디서 사주가 정관이 정인을 생하지 않으면 반드시 상관경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경관이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는 관성이 무엇을 생하냐에 따라서 이제 틀려진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기토가 정화 있고 어디가 을목이 있죠. 그러면 그러면 여기에 이제 가불이라고 있어요. 가불이 있는데 이게 목생화한 거예요. 관인상생을 했다. 그러면 상관, 여기 상관 경관을 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막을 수 있다.
1번 이게 이제 어렵다는 거예요. 관이 상생되면 상관 경관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된 거고, 두 번째 뭐냐면 상관 경관이 안 일어나면 인성이 일관을 생해야 돼요. 인성이 일관을 생하는. 그러려면 제극인이 안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 재성이 정의를 이렇게 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극인이라는 거예요. 재성이 인성을 쳤다. 제극인 되면 상관경관이 일어나요. 상관경관이 누구나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제극인 되면 상관경관이 일어난다. 근데 지금부터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복잡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것을 이제 차례별로, 예를 들어 간목일간이다. 간목이 개수가 있고 신금이 있어요. 그리고 정화가 있죠. 그럼 간목일간이 치면, 자, 이게 정인이죠. 정인, 정관이에요. 그러면 정관이 정인을 생해서 인성이 이렇게 이제 수생목을 하면은 이 상관이 이렇게 화급금을 못한다 이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사주를 보면 이제 이게 이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안 보이면 이제 큰일인 거죠. 그래서 애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원하라. 관인 상생 하면은 상관경관은 잘 안 일어난다. 이렇게 상관경관이 안 일어난다. 그래서 상관경관이 일어나면은 관인상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장사고 장사해야 되는 분이고, 이것은 뭐야, 벼슬 해야 되는 분이죠. 근데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글자로 보면 안 되고 이제 음양 오행적으로 계절적으로 이게 이제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음양 오행부터 처음부터 공부를 하게 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주를 이제 해석하기 위한 전초전 단계를 자꾸 이제 연습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를 보고서 무엇인가, 관인, 정관은 정인을 생하면 상관경관이 안 일어난다. 만약에 어디서 상관이 이렇게 치는 거예요. 여기 정화가 상관이죠. 그러면 신금을 극하려고 하는데 신금이 개수를 생해서 정인이 상관을 제하죠. 저번 시간에 외우라 했죠. 정인은 상관을 제할 수 있다. 제한다. 이죠. 상관이 정관을 극할 때 정관이 정인을 생해 가지고 상관을 제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글자상으로 있는 거하고 제하지 못하는 거하고 사주를 보고 구분을 해내야 돼요. 근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오랫도록 공부를 하셔도 명리가 음양오양을 공부를 안 하시니까 뭐가 되냐면 글자만 놓고 막 해석을 하는데 안 맞는 거예요. 아까 같이 그 병호생 사주 같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안 맞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절적으로 넣고 자꾸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병화일주가 있고, 그 이제 정관이 개수죠. 개수이고 을목이에요. 상관이 기토이다. 네. 그러면 상관이 정관을 쳐서 정인을 극하면 정인이 다시 상관을 극하냐, 이제 상생상극이 이렇게 머릿속에 자꾸 연습을 하면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상관이 기토죠. 이게 일간이라고 치면 화생토니까 이게 양이고 이게 음이죠. 내가 생한 것은 식신 아니면 상관. 외부에서 나를 극해오는 것은 관성. 정관 아니면 편관이고, 외부에서 목생화 해갖고 외부에서 생해주면 정인 아니면 편인이라는 거예요. 기토가 상관이 정관이죠. 정관 개수를 극하죠. 그러면
그 뭐냐면 극을 받으면 내가 생을 해야 나를 보호해줘요. 내가 생한 것이 나를 보호해준다. 개수가 을목을 생하죠. 을목은 수생목을 했어요. 극을 받았는데 여기서 다시 생을 한 거예요. 생을 했죠. 수생목을 해서 기토를 다시 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관을 제해서 관인상생으로 귀한 사람이 되고자 관인상생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정관이 겁재를 제한다. 겁재를 제하는 목적은 재생관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정관이 정인을 생하는 것은 상관을 막아서 관인상생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정관, 관성 이것은 외부 환경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환경 위주로 사는 것이다. 정관은 조금 답답하고 갇혀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한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초보자 때 이제 그런 마인드로 자꾸 공부를 하시면 나중에 이제 훌륭한 역학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